올해 서해 수호 이날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서해 수호 이날에 왜 문재인이 거기 있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잘못된 방식으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탈이 많았다. 거기에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천안함 유족 대표인 윤청자 여사를 째려봤다더라 해서 사진이 돌아다니고 그 영상 캡처한 것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이 윤청자 여사를 앞장서서 비난하는 문바라고 하던가 하는 그런 네티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재인 씨 측에서 또 사고를 저질렀죠. 문재인 씨가 국화 바구니 쇼를 하기 위해서 서해 수호의 날 측 그쪽의 화환을 치워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줄줄이 사고를 친 셈이죠.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더라.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해군 정훈 공보실장이라고 하는 최태복 대령이 있었죠. 그가 국방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씨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훈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그 국방TV, KTV 이런 영상을 보면 문재인 씨 이렇게 들어올 때 주빈 입장 이렇게 자막이 같이 뜹니다. 주빈은 그 빈자가 손님이라는 뜻이죠. 주관하는 자는 주빈이 아닙니다. 그런데 3월 28일 참전용사 권기형 씨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 꽃바구니 그리고 화환 이거 치운 이야기 그것만 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통제가 풀린 후 전우들을 보러 묘역에 가보니 절이 방치되어 있네. 이것이 페이스북 내용인데, 통제가 풀린 후에 그 비석 있는 곳에 가보니까 그 꽃바구니하고 화환이 치워져서 멀찍이 치워져서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통제 상태에 있었구나. 통제가 풀릴 때까지 참전 용사들조차도 묘역에 못 들어가게 했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참전 용사, 그들이 바로 서해 수호의 주역들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날 행사의 주빈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주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빈들은 통제당해서 그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 정말 그런 거냐? 이 두 줄 문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 최태복 대령이 국방TV에서 물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충문 안쪽에서 문재인 씨 부부, 유가족 대표, 그 다음에 정부 주요 인사만 배석을 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온 행사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구나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유가족 대표만 갔다. 바로 여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유가족 대표는 거기에는 참전 용사는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재인 씨가 서해 수호의 날에 가서 일으킨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잡음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씨는 조화, 그러니까 국화 꽃바구니하고 화환만 치워버린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서해 수호의 날의 주빈인, 당사자들인 참전 용사들을 치워버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참전 용사들이 멀찍이 치워져 있었나 한번 확인은 해야 하겠죠. 3월 31일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 서해 수호의 날에 천안함은 없었다는 거다. 이제 이것은 천안함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폭침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최원일 당시 함장이 본 행사 때 분향도 못하고 헌화도 못한 채 행사장 뒤편에 있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그 페이스북 글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주역들이 배제된 거냐, 치워져 버린 거냐, 과연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사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사장에 온 다른 천안함 생존 장병들도 마찬가지였다. 분향도 못하고 헌화도 못하고 앞쪽에 얼씬도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폐잔병으로 여기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것은 이제 인터뷰한 그 당사자의 말입니다. 국방TV, KTV 영상에서 이것을 또 확인해 보면은 결국 문재인 씨는 자기의 화환 이외에는 그 자기의 꽃바구니 이외에는 다른 모든 그 조화들, 다른 그 화환과 꽃바구니들을 다 치워버렸다. 문재인 씨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렸다. 그것이 영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그게 있었다는 것조차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렇게 언론에서 또 페이스북에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런가 하면 이 서해 수호의 날의 주역들, 그들을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그 자기 국민이 아닌 국민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들을 모두 통제해 버렸습니다. 역시 문재인 씨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버렸다. 사실 영상을 보면 앞에 그 행사장 전면에서 이 뒤쪽, 그러니까 행사장 밑에 한 그룹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 뒤에 한 그룹이 있는데 앞에 서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국가를 지킨다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하고 공동운명체로서 그들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의 피부치다. 이 나라 국민이 결국은 나의 생명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나라를 그렇게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천안함 생존 장병들 또 이번 서해수호의 날에 그 참전 용사들 그들에게 폐잔병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문재인 씨의 이런 태도, 물론 이것이 그 좌파들의 그 사고방식 거기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씨에게 있어서 군인은 일이 생기면 죽는 인력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서해수호의 날에 참전 용사들을 완전 찬밥 취급했듯이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결국 그런 것이죠. 아니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상에 모셔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군인을 어떻게 보는가? 전투가 벌어지면 충돌이 생기면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더 나쁜 짓은 다쳐서 돌아오는 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악한 지도자가 이렇죠. 다치거든 차라리 죽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말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간형, 이런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경우에도 읽어볼 수 있을까? 바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참 묘하게도 아귀가 딱딱 맞는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장은 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배에 문제가 생기면 죽어야 하는 인력이다. 그들은 그렇게 본다 하는 겁니다. 배 사고가 나면 선장은 살아서 들어오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아니 다쳐서 돌아오지 마라. 다른 나라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선장이 죽으니까 홀가분해하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분위기가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은 어떤가? 경찰 여러분 혹시 문재인 씨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앞에 군인을 받듯이 선장을 받듯이 경찰도 동일합니다. 경찰은 어떤 범죄 상황이라든지 비상 상황이 있었을 때
일이 생기면 죽는 인력이다. 문재인 씨는 그렇게 보고 있다. 경찰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다쳐서 돌아오지 마라. 그런 인력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있죠. 일이 생겨도 안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 검찰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법관들이 있죠. 그러니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보기로 하죠. 현재 중국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중국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의료진 여러분은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현재 이 중국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일 생기면 죽는 인력이다. 그런 겁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다쳐서 돌아오지 마라. 이번에는 병 걸려서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좀 지나칩니까? 아니, 이 공식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탈북자 북송은 어떤가? 역시 같은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거 같으면 자유를 찾아서 왔다. 또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헌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우리가 재판해야 한다. 이런 인식 없습니다. 골치 아프면 다 손 떼고 또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라. 그냥 이런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대구 경북 지역 어땠습니까? 저기 다 담을 싸서 폐쇄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신천지는 어땠습니까? 그들 모두가 문재인 정권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코로나로 격리당한 국민들 어땠습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 빼고 문재인 정권이 따뜻하게 챙겨줬습니까? 사실 문 밖에 대못 받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라. 문제 일으키지 마라. 병 걸렸으면 밖에 나타나지 마라. 이거 아니었는가?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격리자만 그랬는가? 확진자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150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대한민국같이 의료기술이 발달한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위급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병원을 가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목을 베어서 죄를 물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은 반성이 없습니다. 국민 15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저 생명의 손실이 좀 있었다.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인간성을 상실했다. 겨우 이 정도에. 이거 이제 국민들이 두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경지까지 온 겁니다. 혈청 뽑아서 약을 만든다. 이런 소리 하는데 연구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업으로, 문재인 씨는 이것이 새로운 블루칩이다 이러면서 기업하고 손잡고 광고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들 그렇게 한다 하는 거 말고 내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 구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문재인 씨가 이렇게 국민을 왕실 근처에서 같이 어울리는 국민들, 그 이외의 국민들은 과거 왕들이 그랬듯이 전쟁에 나가면은 내보내서 소모품으로 쓰는 그런 잉여 인력으로 취급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언론도 그러고 방송도 그러고 그리고 경찰도 그러고 또 정치인들도 여권 정치인들도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세다 할 정도인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언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들은 그 모두에게 당신들 틀렸다, 그거 안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서해 수호의 날 그 행사 때 여러 가지 해프닝이라고 할까, 좀 슬픈 이야기라고 할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효도라고 하는 그 효라고 하는 것과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 국민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공통의 신념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유전적인 특성이다. 이럴 정도인데 이번에 그것이 깨져나가는 것을 봤고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그 사건에서 참전 용사들은 헌화도 못했고 분향도 못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직접 참전했던 용사들을 관객석에 앉힌 겁니다. 구경꾼을 만든 겁니다. 이러고도 되겠는가? 그리고 행사 다 끝난 뒤에 그제서야 자기들 짐 싸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그 비석을 둘러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씨가 비석에 국화 바구니 놓는 동안에도 풀리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어땠겠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직접 하던 그런 분향, 헌화를 이번에는 결국 손도 못 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최태복 대령이 주관은 문재인 씨라고 했구나.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 문재인 씨가 서해 수호의 날을 가로챈 거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리마연 강의 55개의 국화 꽃바구니 쇼,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꾼인 문재인 씨 그리고 그 일당들이 주인인 국민을 잉여 인력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분노해야 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참전 용사를 빼버린 문재인 씨의 고도의 잔머리, 이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잉여 인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용서받지 못할 그런 그 독재자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